북경을 패깅이라고 표기하였는데 최근에는 베이징 이렇게 표기한다는 것을 조금 보았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흔히 말하는 대로 사람의 언어가 자연적인 변천을 하였다면 아무런 이유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므로 실질적으로 언어라는 것도 인위적인 조작이 가능합니다. 우리도 일제 때 이른바 조선어를 쓰지 못하게 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언어의 이식은 흔한 일이므로 우리는 언어도 날조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북경 패킹이 베이징으로 변환이 되는 이유에서 패킹이란 표기가 쓰인 것은 이들이 외말을 배웠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상도 사투리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시조선이 대륙을 점거한 후 서세가 대륙을 뺏는 과정의 북경이라는 지명은 원래 우리말로 북경이었는데 그것을 일본말과 경상도 사투리로 훈민정음을 배운 사람들이 표기를 하다 보니 북경이라고 발음하지 못하고 패킹으로 발음해 버린 것이라는 겁니다. 약간 웃기죠. 그래도 일단 강의사전에서 북경을 찾아봅니다. 북은 당운 방묵의 반절음 당운 방묵절 이렇게 되어 있고 정운은 필륵의 반절음이고 그 다음에 한자 제공이 안 되는 듯 한대 입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병붕입성. 이 강의자전을 우리 표준말로 읽으면 북이라고 읽을 수 있어서 입성 발음이 사실이 됩니다. 하지만 저쪽에서 읽는 사투리를 보면 북을 베이라고 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필은 비이라고 읽어서 어느 것으로 읽어도 패킹 위피 발음이 아닙니다. 그러되 강의자전에 보이는 정운은 아마도 이것이 홍무정운일 겁니다. 또 세종 때 만들었다는 동국정운은 홍무정운을 참고로 해서 만들었다는 운서라고 하므로 여기서 필륵의 반절음 푹정운 필륵절을 보고 피 발음을 취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쪽은 계속해서 북의 발음 첫머리를 비로 읽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북발음이 입성이라고 하였으로 실제 이것을 발음할 때 입성, 빨리 끝마쳐 닫는 소리가 안 된다면 그것을 표준 발음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북을 패라고 발음하면 이것은 표준어가 아니라 사투리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입성을 사용하는 북이 원래 표준어 가까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입성, 한자음 사성의 하나로 짧고 빨리 닫는 소리. 상성거성과 함께 측성이라고 한다. 또한 15세기 국어의 성조를 표시하기 위해 쓰이던 사성의 하나로 훈민정음 등에서 받침이 기역 비읍 미을 시읒 디귿 등인 것은 방점에 관계없이 모두 입성이라 하였다. 과거 중국어는 사성으로 입성이 있었는데 현대 중국어에서는 입성이 없어졌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날조에 불과할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 중국어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 중국어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건 웬말 일본어와 유사한 언어입니다. 청장관 전서에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길지만 대충 보세요. 1번을 보시면 사문통고의 입성을 제외한 평성 상성거성을 3층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 있죠. 현대 중국어에는 입성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2번을 보세요. 사문통고는 외국에서 나온 것 현대 중국어라는 것인 실제 중국어가 아니라 외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외는 어떤 외? 3번을 보시면 웬말 운서인 사문통고는 강자의 심약이 만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강자란 절강성을 말하는 것이죠. 왜 일본이 절강성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그 지역은 만의 땅이고 백제의 땅이고 특히 신라의 땅이었죠. 대륙사관에 의한 대륙에는 신라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